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모스 2016 액세스 실전 모의고사 2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어렵게 풀어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지 한번 문제 프로젝트 1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대로만 푸시면 되고요. 간혹 문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고 문제를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 1번이요. 개요를 보니까 영업부서에서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판매 내역과 성장률을 계산하고 문제의 해결을 추적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문제입니다. 자, 1번이요. 운송 내역 보고서가 잘못된 레코드 원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운송 내역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열어보시면 이렇게 매개 변수값 입력이라고 해서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보고서가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송 내역 보고서를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디자인 보기를 여시는 겁니다. 자,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요. 레코드 원본을 상세 판매 내역 커리로 변경합니다.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운송 내역이 폼이랑 보고서는 이 테이블과 커리를 가지고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운송 내역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었어? 이 레코드 원본을 확인하려면 운송 내역 보고서에서 여기 정사각형 있죠? 얘를 더블 클릭 눌러보면 이 운송 내역 보고서의 속성이 열립니다. 여기 데이터에 가보시면 레코드 원본이 판매 내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면 된다고요? 상세 판매 내역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눌러서 상세 판매 내역. 그 다음에 레코드 원본을 저장을 하셔야겠죠? 저장하는 방법은 디스켓 버튼을 누르거나 운송 내역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X 버튼을 누르면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본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 운송 내역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보시면 아까는 열리지 않았는데요. 그쵸? 지금은 운송 내역 보고서에 열리잖아요. 그쵸? 레코드 원본이 다른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2번이요. 상세 판매 내역 커리의 내역을 제품명 필드를 기준으로 판매 금액의 평균 값을 계산하는 단순 요약 커리를 만듭니다. 이 커리의 제목을 제품별 판매 금액 평균으로 설정합니다. 자, 상세 판매 내역 커리를 일단 열어보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제품명 필드를 기준으로 제품명,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커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명이랑 판매 금액의 필드를 갖고 와서 이 A3 용지, A4 용지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품명에 해당하는 이 금액의 평균을 보여줘 라는 커리를 만드는 거예요. 커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표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만 뽑아내셔서요. 거기서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닫고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커리에서 상세 판매 내역에서 가지고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쵸? 상세 판매 내역 테이블을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필드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뭐가 필요해요? 제품명이 필요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판매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판매 금액. 그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행을 하면 이 커리는 그대로 우리가 아까 봤던 애들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볼펜은 볼펜끼리 묶이고 풀은 풀끼리 묶여서 이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해줘 라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 시그마 버튼, 요약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 묶는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0에서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그마를 눌러서 제품명이 묶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으면 제품명이 같으면 같이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판매 금액은 우리는 평균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에버리지 함수로 평균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각 항목마다 이렇게
값이 구해지죠. 그쵸?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저장을 누르시면요. 제품별 주어진 대로 판매 금액 평균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죠. 커리를 제품별 판매 금액 평균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닫고. 자, 3번이요. 성장률 커리에서 성장률 커리를 열어볼게요. 이 커리에서 뭐라래요? 2018년 금액의 필드를 2017 금액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성장률이라는 필드를 추가합니다. 커리를 저장합니다. 커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럼 일단은 디자인 보기로 가셔야죠. 그리고 새로운 필드를 만들 때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필드명을 필드를 사용할 때 대괄호를 쳐야 되고, 액세스는 는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필드명은 는을 쓰는 게 아니라 땡땡을 쓴다고 했잖아요. 생각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률이라는 필드를 만들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2018년 금액을 2017년 금액으로 나눈대요. 그럼 대괄호 2018년 금액 대괄호 닫고 나누기 대괄호 열고 2017년 금액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커리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성장률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커리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닫고 저장하면 끝이죠. 그쵸? 이렇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목록 테이블에서 제품 아이디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합니다. 제품 목록 테이블에서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어떻게 해요? 제품 아이디 필드를 기본키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제가 잘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쉬운가요? 우리 모의고사 1회를 풀고 와서 보니까 또 모의고사 2회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죠?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문제가 다 그렇잖아요. 유형별로 문제만 바뀌어가지고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렇게 뭐 우리가 못 푸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5번이요. 거래업체 목록 테이블에 업체명 필드를 포함하도록 상세 판매 내역 커리를 수정합니다. 커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상세 판매 내역 커리를 수정하라고 했으니까 상세 판매 내역 커리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요. 그쵸?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래업체 목록 테이블. 거래업체 목록 테이블이 여기 없으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당겨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당겨주시면 돼요. 여기서 뭐라래요? 거래업체 목록 테이블을 갖고 와서 업체명 필드를 포함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업체명이라는 필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수정합니다. 커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뭐 그냥 저장하고 끝내셔도 되고 저는 실행을 하고 업체명이 들어갔네 라고 했을 때 닫고 나오겠습니다. 저장을 했고 아까랑 이어지는 문제인데 6번이요. 성장률 커리에서 성장률 필드의 값을 백분율 형식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성장률 커리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요. 우리는 아까 이 성장률이라는 필드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의 형식을 아까는 0. 몇몇몇몇으로 나왔는데 백분율 형식으로 바꾸는 거는 여기 디자인을 보시면 속성 시트라고 있습니다. 속성 시트를 Alt Enter라고 써있네요. 그쵸? 속성 시트를 열어서 얘의 형식을 뭘로 바꾸면 돼요? 여기에 백분율로 바꿔주시면 돼요.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고 그러면 이 성장률 형식으로 나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7번 6월에 판매한 내역만 표시하도록 판매 내역 테이블을 필터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은 판매 내역 테이블을 열어서 6월에 해당하는 내역만 표시하도록 얘는요 디자인 보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판매 내역을 열어서 판매일이 6월에 판매한 내역 그러면 판매일을 기준으로
날짜 필터에서 6월 달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판매일을 6월 달로 필터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저장을 하고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하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판매 내역 테이블을 다시 열면 이 부분은 다시 판매일이 다 돼서 나오지만 우리 문제상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이 판매일에서 여기 날짜 필터에서 6월 달을 선택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닫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 1번이 끝났네요. 그쵸?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2번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도서 목록 및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요. 1번이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가로 탭에는 도서 목록 폼을, 오른쪽 가로 탭에는 회원 폼을 표시하는 회원 도서 목록이라는 탐색 폼을 생성합니다. 문제의 가로 탭 어쩌고저쩌고 탐색 폼이 나오면요. 항상 만들기로 들어가셔서 탐색이라는 메뉴를 여시면 돼요. 탐색.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가로 탭이 하나가 아니라 두 수준이죠. 그쵸? 가로 탭, 세로 탭 왼쪽, 세로 탭 오른쪽, 가로 탭. 이거는 하나만 있으니까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만들기에 탐색에서 가로 탭 두 수준 그리고 세로 추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 가로 탭에는 도서 목록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생겼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탭에는 회원 폼을 들어다가 뿅 하고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무슨 이름으로 저장하면 돼요? 회원 도서 목록 회원 띄고 도서 목록이라는 폼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열어볼까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2번이요. 신규 회원 CSV 파일의 데이터를 회원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파일의 첫 번째 행에는 필드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는요,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겁니다. 외부 데이터에서 텍스트 파일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텍스트 파일. 그 다음에 일단은 찾아야죠. 찾아보기 눌러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문서 폴더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장해 놓은 곳에서 갖고 와야죠. 신규 회원 열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원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회원 테이블을 갖고 와야 된대요. 이거는 새로운 테이블로 갖고 오는 거고 두 번째 체크하셔서 대여 정보가 아니라 회원 확인.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구분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구분 각 필드의 심표나 탭의 문자를 사용. 다음 그쵸? 첫 행의 필드 이름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자, 파일의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탭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표 기준으로 열을 나눴잖아요. 그쵸? 다음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로 가져오기 라고 했으니까 마침 닫기. 그러면 회원 테이블에 우리가 봤던 애들이 들어가겠죠? 회원 아이디 이름서부터 해가지고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시면 되고 자, 3번 보겠습니다. 도서 테이블에 신규라는 설명을 추가합니다. 이거는요, 이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테이블 속성이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는 숨김이 표시했었잖아요. 생각나시나요? 그런데 얘는요, 여기에서 설명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신규 확인.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라는 테이블에 분류, 도서명, 가격 및 대여라는 필드를 사용하여 대여 및 보유라는 커리를 만듭니다. 대여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예, 아니요 데이터 형식을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커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만들기를 눌러서
여기 쿼리 디자인에 우리가 필요한 뭘 가지고요? 도서라는 테이블을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필드들을 다 갖고 와야죠. 분류 더블클릭, 도서명 더블클릭, 가격 더블클릭, 대여 더블클릭. 자,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대여라는 부분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여기 대여된 부분만 갖고 와 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조건에 true라고 쓰면 돼요. 1. 실행. 그러면 여기서 체크된 애들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조건에다가 true 체크된 부분을 쓰는 게 아니라 대여인지 아닌지 예, 아니요 형식으로 표시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예, 아니요 데이터 형식을 지정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true 값에 대여라는 필드를 사용을 하니까 대여라고 쓰면요. 큰 따옴표로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필드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대괄호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죠? 대괄호를 쳐서 대여라고 입력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디자인에 매개 변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 입력해야 할 매개 변수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정의할 이 매개 변수 값이 예, 아니요 형식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눌러서 대괄호를 열고 대여라는 매개 변수를 데이터 형식을요. 예, 아니요 형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실행을 하면 맞아. true는 1이고 false 틀렸어. false는 0이니까 1이라고 쓰면요.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 애들만 0이라고 쓰면 언체크된 애들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쿼리 2를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저장하면 되나요? 대여 및 보유. 대여 및 보유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대여 및 보유를 열었습니다. 이 쿼리를. 그러면 매개 변수로 물어보잖아요. 1이면 어떤 거요? 체크가 되어 있는 애들. 0이면 언체크가 된 애들. 아까 1 눌렀으니까 0이라고 해볼게요. 대여가 아니야 라고 하면 이렇게 언체크된 애들만 표시가 되겠죠. 자,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이라는 폼에 회원 아이디 필드에 컨트롤 팁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컨트롤 팁에는 100010부터는 신규 회원이라고 표시합니다. 변경 내용은 저장합니다. 일단은요, 회원 폼을 일단 여시고 여기에 회원 아이디 필드에 여기 만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 컨트롤 팁 텍스트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폼을 열어서는 바로 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열으셔서요. 여기 회원 아이디 레이블이랑 텍스트 상자랑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원 아이디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형식, 데이터, 이벤트, 기타에 보시면 기타로 들어갑니다. 여기 컨트롤 팁 텍스트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타나지 않도록 100010부터는 신규 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써주시고 이 회원 폼을 저장을 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2번 프로젝트였고요. 3번 프로젝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3번이요. 개요를 읽어보니까 해외 선적 작업을 관리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대요. 1번부터 4번까지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적 내역 폼의 레코드를 도시 필드를 기준으로 알파벳 순으로 정렬합니다. 성적 내역 폼을 일단 여시고요. 여기 수주의 선적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 연속 폼으로 보면 이게 단일 폼으로 보여서 그렇지 얘 연속 폼으로 돼 있으면 그 다음 레코드 이렇게 차례차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 도시 필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홈에 보시면 정렬 및 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순이라고 했으니까 ABCD잖아요. 오름차순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 도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닫고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선적 계산 쿼리에서 수주의 필드를 숨깁니다. 그러면 일단은 선적 계산이라는 쿼리를 디자인 보기로 갖고 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수주의 필드를 숨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수주일을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숨기는 거는 여기 있는 표시를 언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실행을 하면 선적 1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3번 문제. 커리를 저장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저장까지 하시고요. 3번. 선적 보고서라는 보고서에서 운송업체 필드를 기준으로 레코드를 그룹화합니다. 그럼 선적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운송업체 필드를 기준으로 레코드를 그룹화. 그러면 그룹화 및 정렬해서 그룹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어떤 걸 기준으로요? 운송업체 필드를 기준으로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닫고 뭐 안 닫으셔도 되고요. 4번이요. 선적 보고서라는 보고서의 여백을 넓게 가로 방향으로 수정합니다. 얘는요 바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지 설정에 보시면요. 페이지 레이아웃 여백 이렇게 있죠. 그럼 여백을 넓게 이 보고서의 여백을 넓게로 바꿨고 그 다음에 얘를 가로 방향으로 보여지는 거에 바뀌는 건 없죠. 그 다음에 이 보고서를 닫고 저장을 하시면 우리가 푸는 3번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자, 4번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요를 읽어볼게요. 파워셀사의 실적을 추적하고 분석하기 위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대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문제요. 익스체인지 레이트 엑셀 파일 통합 문서와 연결된 환율 계산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듭니다. 이거는요,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쵸?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엑셀 파일에서 갖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엑셀 파일을 눌러서 찾아보기 하셔야죠? 찾아보기. 그 다음에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 2에 익스체인지 레이트 열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요. 여기 옵션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 데이터 원본의 연결. 문제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쵸? 통합 문서와 연결된 테이블 이름은 뭐요? 환율 계산이라고 했잖아요. 확인. 다음 환율 계산 마침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파일이 연결되어 있대요. 열어볼까요? 여기 엑셀 파일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 환율 계산에서 여기 있는 부분이 바뀌면 얘의 값도 바뀌겠네요. 이거는 좀 유용하겠네요. 2010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엑셀 파일이랑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고서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상기 실적 필드 아래쪽에 일단 한번 열어볼까요? 얘를 인쇄 미리 보기로 보고서는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보세요. 열었어요. 그런데 여기 상기 뭐예요? 필드 아래쪽에 상기 실적 필드 아래쪽에 여기네요. 그쵸? 상기 실적을 상기 목표로 나누어 달성률을 보여주는 필드를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달성률이라는 필드를 추가를 하는데 그 달성률에 들어가는 식은요. 상기 실적 나누기 상기 목표로 계산을 한대요. 그러면 얘를요. 디자인 보기로 실적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요. 필드를 하나 추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에는 뭐라고 쓰면 돼요? 달성률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죠? 달성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떻게요? 는 식을 써야 되니까 상기 실적 나누기 뭐가 되는 거예요? 상기 목표 이렇게 쓰시면 텍스트 상자에서는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로 다시 열어보면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달성률이 포함이 되는데 이 위치들을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백분율 형식은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닫고 저장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3번이요. 실적 보고서라는 이름의 보고서에 부서명 레이블의 캡션을 영업부서로 변경합니다. 실적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부서명이라는 레이블에 얘를 뭘로요? 영업부서라고 바꿔주시면 얘의 부서명 레이블에 영업부서라는 캡션이 바뀌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한 문제가 끝나면 무조건 저장을 하고 넘어가세요. 자, 4번이요. 실적 분석 백업 파일의 이름을 사용하여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문서 폴더에 백업합니다. 그러면 파일에서 저장을 하셔야겠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데이터베이스 백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문서 폴더에요. 이름을 뭘로요? 문서 폴더에 꼭 저장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실적 분석 백업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4번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요.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빌드사에서 지출을 추적하는 데 사용할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대요. 1번부터 4번 문제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지출 내역 테이블에서 요일 테이블을 숨깁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 테이블 전체를 숨기는 거를 했었는데, 그쵸? 어떻게 했었나요? 여기서 테이블 속성, 숨김 설정을 해놓으면 모든 객체 이 부분에 탐색 옵션에 보면요, 이 체크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쵸? 지난 시간에 생각나시죠? 근데 이번에는요, 연간 지출 내역을 일단은 더블 클릭해서 데이트 시트로 여신 다음에 요일 이 열을 숨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일 열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 보면 필드 숨기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눌러주시면 얘는 뭐 한 번에 해결이 되네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를 사용하여 매월 지출 항목별 총 금액을 보여주는 월별 지출한 금액이라는 쿼리를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요. 월별로 지출한 금액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연간 지출 내역 테이블의 각 지출 항목에 날짜별 레코드를 단순 쿼리로 만든 다음에 크로스탭 쿼리를 사용하여 월별로 지출된 금액의 합계를 보여준대요. 자, 이거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표를 만든 다음에 1차원적으로 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2차원으로 계산을 해서 한 방에 엑셀로 치면 피벗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요.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매월 지출 항목별 총 금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 쿼리로 만드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날짜별로 지출 항목별의 값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만들기 쿼리 마법사에 얘는요 크로스탭 쿼리를 바로 거는 겁니다. 그리고 연간 지출 내역 테이블을 가지고 다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지출 항목을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지출 항목별 여기 지출 항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단순 쿼리가 일차원적인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흔히 필드 있고 밑에 값들이 있고 얘는 지금 날짜별 이 지출 항목에 값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단순 쿼리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크로스탭 쿼리로 피벗 테이블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그래서 지출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다음 그 다음에 열에는요 날짜가 들어가야겠죠, 그쵸? 날짜 다음 그 다음에 날짜를요 우리는 월별로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월이라고 체크하시고 다음 그 다음에 금액의 어떤 거예요? 월별 지출한 금액이니까 금액의 총 개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을 누르면 쿼리 이름은 뭘로 선택하래요? 월별 지출한 금액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뿅 나오겠죠. 그러면 날짜별로 단순 쿼리로 만들고 단순 선택 쿼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월별로 묶어서 관리비가 1월 달에는 이만큼 이렇게 나갔고 교재비가 이렇게 나갔고 이런 식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월 달에 이렇게 나갔고 2월 달에 이렇게 나갔고 이런 부분들이 한눈에 보여지잖아요.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 이거는 모의고사 1회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좀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의고사 3회에도 이거와 유사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관리라는 폼을 사용하여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폼을 표시하도록 옵션을 설정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닫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제는요,
파일의 옵션에서 푸는 문제입니다. 지출관리라는 폼을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파일에 보시면 옵션이라는 메뉴에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요. 여기 폼 표시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열 때 없음이 아니라 지출관리라는 폼을 열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닫았다가 열어야 하는데 이거는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4번 연간 지출 내역 테이블에서 새 레코드를 입력할 때 날짜 필드의 기본값이 오늘 날짜가 되도록 업데이트합니다. 이거는 보너스 문제예요. 연간 지출 내역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요. 중요한 거는 날짜 필드로 오시는 거예요. 날짜 필드의 기본값에 엑셀에서 했죠? 데이트. 오늘 날짜를 표시해줘 라고 하면 기본값에 데이트라고 입력을 해 놓으면요. 우리가 새로운 값으로 저장을 하면 새로운 값으로 입력을 할 때 오늘 날짜가 뿅 들어가 있겠죠. 그쵸? 미리 찍혀 있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도 저장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5번 문제가 끝나고요. 프로젝트 5번이 마무리되고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개요를 보도록 할게요. YB 매트사의 회계부서에서 연간 손익분기점을 추적하기 위해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테이블의 레코드를 판매 테이블에 추가하는 하반기 판매 추가라는 쿼리를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요. 하반기 테이블, 하반기라는 테이블 아래에 하반기 추가라는 판매 테이블에 아니죠. 이 하반기라는 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이 판매 테이블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반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NO, 넘버라는 이 필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빼고 이 하반기라는 필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판매 테이블에 추가해서 집어넣어 라고 하는 쿼리를 만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 생각나시나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이요. 그쵸? 우리가 필요한 건 뭐요? 하반기 테이블.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해요? NO 필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반기, 거래처 코드, 상품 이름, 수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여기 추가라고 했었죠. 그쵸? 추가 눌러서 어디에 추가한다고 했어요? 판매 테이블에 집어넣기로 했잖아요. 그쵸? 판매 테이블 확인. 그러면 여기 반기, 거래처 코드, 얘는 상품 이름, 상품명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겠네요. 그쵸? 이 쿼리를 실행을 하면요. 하반기라는 애들이 들어가겠죠? 55행을 추가합니다. 예. 어디 들어간다고요? 판매 테이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쿼리 1은 뭐라고 저장하면 돼요? 하반기 판매 추가. 하반기 판매 추가라고 쿼리를 저장하시면 되고 확인을 해보시려면요. 이 판매 테이블을 열어보면 되겠죠? 아까는 상반기만 있었는데 지금은 하반기도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렇죠? 자, 2번 문제요. 상품 데이터 테이블에서 변동비 계당 필드에 계당 변동비라는 캡션을 추가합니다. 이거는 상품 데이터를 열어서 캡션을 추가할 수는 없겠죠?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셔서 변동비 계당을 선택을 하시되 여기 있는 캡션에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변동비 계당의 속성에 캡션에 계당 변동비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엔터. 저장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3번 제품 판매 수량 쿼리에서 상품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수량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요. 제품 판매 수량을 디자인 보기로 열었어요. 자, 상품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상품명 필드를 기준으로 얘를 오름차순, 그 다음에요. 수량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이건 지난번에 한 게 아니네요. 이거는 그때는 지난 시간에는 테이블에서 이 추가를 해서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실행. 그러면 아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막 섞여 있었는데 지금은 상품명이랑 수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된 거예요. 문제대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저장을 하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데이터 테이블에 상품명 가격 필드와 판매 테이블에 반기 거래처 코드 수량 필드를 포함하는 상품 판매 폼이라는 폼을 만듭니다. 그럼 일단은요, 만들기 위해서 폼 디자인으로, 폼 마법사를 쓰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그쵸? 폼 디자인으로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폼 디자인. 기존 필드 추가, 모든 테이블 표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상품 데이터 테이블에서 어떤 거요? 상품명 필드를 기준, 아니, 상품명 가격, 상품명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요, 뭘 필요해요? 그 다음에 판매 테이블에 반기 더블 클릭, 거래처 코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수량. 그러면 이 폼이 상품 판매 폼이라고 저장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밑에 하이폼을 추가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여기 하이폼 상자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이폼을 이렇게 밑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테이블 및 쿼리 사용, 왜냐하면 폼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다음. 그러면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판매 폼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판매 테이블에 반기 거래처 코드 수량, 판매 테이블에 반기 거래처 코드 수량. 다음. 상품명을 사용해서 연결이 돼야죠. 그래서 다음. 그 다음에 얘 하이폼의 이름을 판매폼. 그럼 얘는 판매폼으로 형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폼의 이름은 저장을 해서 뭘로? 상품 판매폼. 상품 판매폼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받고 상품 판매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판매폼은 우리가 아까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하이폼 집어넣는 거 우리가 모의고사 1번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요 그냥 문제대로 조금 좀 외워서 그냥 푸세요. 외워서 이거는 그렇게 뭐 쉽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폼을 만들고 지난 시간에는 마법사로 폼을 만들었고 그 마법사 만든 폼 위에 만들어진 하이폼을 집어넣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만들어진 우리가 폼을 만들고 그 아래에 하이폼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폼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여기에 있는 상품명은 앞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반기 거래처 코드 수량만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 계산 보고서에서 본문 섹션의 모든 컨트롤의 여백을 보통으로 변경합니다. 보고서의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요. 본문 컨트롤의 본문 섹션에 모든 컨트롤이라고 하면요. 여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백을 보통으로. 아까 페이지 설정에서 한 여백은요. 이 페이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없네. 일단은 없죠 또. 여기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얘는요. 정렬에 들어가시면 여백 조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통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고서 닫고 저장을 하면 프로젝트 6번도 완성이 되죠. 4번 문제가 조금 아리까리하긴 한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요. 마지막 문제네요. 자, 개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에서 사용할 폼과 쿼리의 디자인을 수정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성적 관리라는 폼에 이온 테마를 적용합니다. 그럼 성적 관리를 선택을 하셔서 디자인 보기로 열어볼까요? 디자인 보기로 열면요. 여기에 있는 디자인이 나오고 테마를 어떤 테마?
이온 테마를 적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온.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뭐 하늘색으로 들어가는 이것뿐이네요. 자, 두 번째요. 할일 목록 요약 커리의 이름을 할일 완료 목록으로 수정합니다. 문제 4개 별로 없었나 보죠. 커리의 이름을 이름 바꾸기를 선택을 하셔서 할 띄고 1 띄고 완료 목록 문제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완료된 프로젝트만 표시되도록 할일 완료 목록 커리를 수정합니다. 커리 실행은 선택 사항입니다. 완료된 프로젝트만 표시되도록 일단 열어볼게요. 완료 여부에서 0, 1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디자인 보기에서 완료 여부에서 조건이 1인 경우, true인 경우만 보여줘 라고 하면 완료 여부인 애들만 표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0은요 false고 1과 마이너스 1이 true예요. 여기서는 빼기 1이라고 썼는데 1이라고 하셔도 되고 true라고 하셔도 됩니다. 얘를 닫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 4번이네요. 성적 관리 폼에서 지오코드 레이블의 컨트롤이 잘못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적 관리 폼을요, 열어볼게요. 여기에 지오코드가 샵 네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데이터 원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을 성적 테이블의 지오코드 필드로 수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요, 디자인 보기. 얘를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얘의 속성을 열어서요. 지오코드의 얘를 뭘로? 지오코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저장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지오코드가 1 이렇게 들어가네요. 지오코드 성적 테이블에 지오코드 필드로 수정합니다. 됐죠? 이렇게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텍스트 상자에 지오코드라는 필드 명을 집어넣으시면 그 성적 테이블에 있는 이 지오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우리가 모의고사 2회를 풀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는 한 2-3 문제 빼고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문제들이랑 겹쳐진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3 문제는 좀 앞에서도 어려웠던 부분이 좀 다시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연습하면 되고 이러한 유형들을 익히셔서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우리는 아직 모의고사 3회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회를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보면서 좀 더 익히시고요. 그리고 1회, 2회, 3회를 다 보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이 문제들을 자유롭게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시험을 보러 가셔도 한 번에 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